줄리오. 너는 안토니오 비보르가 좋은 정보원이라고 생각해? 나 최근 그가 쓴 베를린 침공책을 샀어. 나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안토니오 비보르가 한 몇몇 발언이나 그의 몇몇 취향 때문에 그를 못마땅하게 여겨. 그는 서사적인 역사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 예를 들어, 그가 좋아하는 역사는 국가 문서뿐만 아니라 서신에도 많이 의존하는 역사야. 이건 사건들을 좀 더 사회적인 역사야. 비보르가 회고록에 많이 의존하는 걸 볼 수 있어. 예를 들어, 마르쿠스, 네가 말한 저 베를린 책에는 바실리 그로스만의 책에서 나온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 바실리, 기억나? 바실리 그로스만은 소련의 기자였고 진격을 함께했어. 붉은 군대가 베를린까지 진격하는 과정을 따라갔지. 그래서 그로스만은 바로 그 사람이었지. 소련군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는 그곳에 있었지. 맞지? 베를린 전투의 한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그 책, 베를린 1945. 나도 여기 가지고 있어. 이미 읽었지. 나는 그 책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 내가 베를린 전투의 세부 사항을 처음 접한 게 바로 그때였어. 그래서 이건 만약 네가 단순히 큰 흐름 위주의 역사만 원한다면 좀 실망할 수도 있는 이야기야. 그렇지? 예를 들어 우리가 데이비드 글렌치 같은 사람의 책을 보면 데이비드 글렌치는 정말 큰 흐름 위주의 역사를 다루지. 군대가 사단을 보내 어디로 침공하고 상대가 방어하는 이야기라면 그게 바로 데이비드 글렌치야. 그리고 그건 영어로 되어 있지? 글렌치의 책이 포르투갈어로는 한 권뿐인 것 같아. 여기 위에 나를 올려줘. 글렌치의 책은 포르투갈어로 한 권뿐이야. 나머지는 전부 영어야. 이런 식의 작전서를 읽고 싶으면 글렌치야. 그리고 오스프리 출판사 책 같은 다른 책들을 보면 예를 들어 순수 군사 역사 요약을 정말 잘해. 하지만 앤서니 비버는 사회사를 많이 사용해. 그는 소련이 붕괴되고 모스크바의 기록 보관소가 개방된 후 그리고 소련 체제의 검열 없이 회고록들이 출판된 이후에 진짜로 명성을 얻은 사람이야.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예를 들어 우리는 주코프의 회고록이 있어. 게오르기 주코프의 회고록은 1960년대 나 70년대에 출간됐어. 첫 번째 판이야. 그리고 주코프는 아직 살아 있었어. 그가 직접 썼고 첫 번째 판은 그가 살아있을 때 출간됐지. 하지만 그 책은 모스크바의 언론기구에 의해 엄청나게 검열당했어. 엄청나게 검열당했지. 결국 국가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만 출간된 거야. 그러다가 소련이 무너졌을 때 주코프의 딸 중 한 명이 원본을 넘겼어. 거기 있던 한 기자가 그걸 받아서 원본 그대로 출판했어. 그러니까 모든 게 달라졌지. 완전히 달라졌어. 조코프가 전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의 시각이 드러난 거지. 이런 일은 그로스만의 작품을 포함해서 여러 다른 작품에서도 일어났어. 그래서 앤서니 비버는 정말 풍부한 자료를 접할 수 있었던 거야. 그게 바로 90년대 이후에 출판된 이런 새로운 책들, 새로운 작품들이었고 앤서니 비버는 정말 훌륭한 책들을 썼어. 마르코스, 혹시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스탈린그라드도 정말 재밌어. 앤서니 비버의 스탈린그라드도 마찬가지야. 역사에 사회사적인 관점이 더해진 작품이지. 군사사에 사회사적인 관점이 더해진 거지. 치키탕, 내일 모두랑 수업 있잖아. 우리 파트너 치키토, 오스프리 최고지. 야, 내가 만약 그런 쪽에 빠진 사람이었다면 문신을 즐기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문신을 좋아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지만 만약 한다면 이런 문구로 문신을 했을 거야. 오스프리 최고지. 그래, 오스프리 최고야. 야, 가보자. 내 채널에 대해 물어본 친구한테도 말이야. 너 영어 할 줄 알아? 오스프레이부터 사.
오스프레이부터 읽어. 오스프레이가 인생이야. 이보다 더 잘 요약할 수 없어. 맞아, 진짜 그거야. 알았어. 저기 비버의 스탈린그라드에서. 난 마담 빈티지 1952. 하는 말이 정말 마음에 들어.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알겠어. 정말 많은 게 있어. 꼭 군대식 하드한 얘기만은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친구야, 그게 이 일의 또 다른 재미잖아. 맞아. 흥미롭지. 어떤 사람들한테는 말이야. 그리고 너라면 아직 스탈린그라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비버의 책들, 즉 스탈린그라드나 베를린 같은 책들로 시작하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 왜냐고? 왜냐하면 그는 그 전투나 사건의 일부 조각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거든. 하지만 아직 그 전개를 모른다면, 그렇지? 물론 전투의 흐름 말이야. 내 생각에는 내 머리가 돌아가는 방식대로라면 나는 먼저 기본 텍스트를 읽어. 정말 기초적인 텍스트. 집에서 타먹는 그 소금 설탕물 같은 것 말이야. 그렇지? 설탕 한 꼬집. 소금, 설탕 섞어서 마시는 거야. 나는 먼저 그게 필요해. 그게 이 일의 기본이야. 나는 시작, 중간, 끝을 이해해야 해. 누가 관련됐지? 왜 벌어졌지? 언제였지? 그제서야 나는 장식을 이해할 수 있어. 비버의 책들처럼. 아, 실수와 거침. 아, 먼지가 올라가서 아무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 우리는 사람들이 뭔가를 서로 바꾸는 걸 봤어. 정확히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먼저 구조를 갖춰야 나중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 비버의 책을 읽어본 적 없고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추천하지 않을 거야. 알겠지? 중앙집단군, 제1벨라루스 전선군, 제2벨라루스 전선군, 제1우크라이나 전선군, 마르샬 코네프가 누구였는지, 로코소프스키가 누구였는지, 주코프가 누구였는지, 헬무트 바이들링이 누구였는지, 비렐름 몽크가 누구였는지 아는가? 아직 이들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꼭 알아야 합니다. 비버 책을 읽기 전에 이 부대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저만의 방식이 있습니다.